나이가 들면 누구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달리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노년에 이르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나는 과연 잘 살아온 걸까?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일까? 이런 물음이 고요히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은 날 우리는 성공을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자녀의 성취 같은 외적인 기준에서 찾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높이 오르는 것이 곧 성공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잠을 줄이고 건강을 희생하면서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깨닫습니다. 그토록 애써서 쌓아 올린 것들이 생각보다 오래 남지 않는다는 것을요. 재산은 언젠가 줄어들고 명예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며 자녀들조차 각자의 삶을 살기에 부모 곁에 늘 있어 주지는 못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저는 상담가로서 수많은 시니어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큰 회사를 이끌었던 분도 계셨고 평생 가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노년의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분들의 기준이 모두 비슷했다는 것입니다. 돈도 명예도 아닌 바로 관계와 평안 그리고 의미였습니다. 한 70대 어르신은 젊었을 땐 남편과 다투기도 많았지만 지금은 아침에 서로 안부를 묻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상담 중 나는 평생 자식만 바라보다 정작 아무 성취도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자녀를 건강하게 키워내신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성취 아닐까요? 그 순간 그분은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란 남들에게 보여줄 눈부신 업적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의 마지막에 내가 잘 살아왔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 아닐까요? 노년에 우리가 진정 이루어야 할 것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75년간 이어진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행복을 결정짓는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였습니다. 결국 따뜻한 인간관계가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준다는 것이지요. 노년의 성공을 말할 때 우리는 종종 내가 남긴 업적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만 상담가로서 내린 결론은 달랐습니다. 성공은 외부의 화려함이 아니라 내 안의 평안과 주변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이 평안과 관계가 삶의 의미와 연결될 때 인생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노년에 단 하나만 이루셨다 해도 그것이 관계와 평안 혹은 의미라면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빛나게 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나는 별다른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더 감사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끌었는가? 그 답을 함께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면 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년의 성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일과 성취가 우선이었고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결국 우리 삶의 무게를 지탱해 주는 것은 사람이란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학문적으로도 인간관계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연구가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입니다. 무려 75년간 7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추적하며 삶의 행복과 건강을 분석했는데 그 결론은 매우 단순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과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닌 좋은 관계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따뜻한 유대감, 신뢰할 수 있는 친구와의 대화, 가족과의 화해와 화목이야말로 장수와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이었습니다. 저 역시 상담가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이 진리를 똑같이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사업으로 큰 부와 명예를 쌓으셨지만 말년에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홀로 외롭게 지내셨습니다. 반대로 눈에 띄는 성취는 없었지만 배우자와 자녀, 친구들과 끊임없이 따뜻한 교류를 이어온 분은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다 쓰면 사라지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결국 내 곁에 누가 남아있는지가 중요하더군요. 실제로 노년기의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외로움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의학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을 해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정서적 위안을 얻는 수준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도 연결됩니다. 저는 한 상담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평생 자녀와 갈등하며 멀리 떨어져 지내던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먼저 전화를 걸어 단 한마디 잘 지내니라고 물었습니다. 그 짧은 인사가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녹였고 멀어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을 마치며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말을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늦은 줄 알았는데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에 성공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습니까? 혹은 잊고 지낸 이웃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작은 용기야말로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누구와도 갈등은 있고 다툼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어가려는 마음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 하나, 짧은 전화 한 통, 손주와의 짧은 산책조차도 관계를 이어주는 소중한 끈이 됩니다. 제가 만난 어느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특별한 주제도 없고 때로는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지만 그분은 말했습니다.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분의 얼굴은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함께하는 시간이 쌓여갈 때 그것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큰 자산이 됩니다. 돈이나 명예는 노년에 우리를 위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따뜻한 인간관계는 우리를 웃게 하고 내일을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노년의 성공의 첫 번째 기준은 바로 건강한 인간관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기준을 이루고 계신다면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년에 성공한 인생을 가늠하는 두 번째 기준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되돌아보며 후회와 아쉬움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젊은 날 조금 더 열심히 일했더라면, 자녀에게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혹은 더 큰 성취를 이루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인간 발달의 마지막 과제를 자아통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아통합은 지금까지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자기 인생을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노년은 평안해집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후회와 절망 속에 갇혀 불안한 노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자주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생 자녀를 위해 헌신했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분, 젊은 날의 실수를 떠올리며 여전히 자책하는 분,
하지만 공통적으로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작은 관점의 전환만으로도 마음의 평안은 찾아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자녀 뒷바라지 외에는 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성취 아닐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키워낸 일이야말로 가장 값진 업적입니다. 그러자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그럼 저도 성공한 인생일까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순간 이미 그분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평안은 노년의 중요한 축복으로 여겨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나온 세월을 감사히 바라보며 오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지혜입니다. 실제로 저는 신앙을 가진 어르신들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게 하루를 사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그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삶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평안은 건강에 큰 영향을 줍니다. 불안과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고혈압, 불면증, 심혈관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반대로 평온한 마음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수면을 개선하며 신체의 회복력을 높입니다. 즉, 평안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를 지켜주는 자산입니다. 저는 또 다른 한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사업 실패로 가족에게 큰 상처를 주었다고 스스로를 탓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나는 실패자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자녀들이 각자의 삶을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조차도 결국 내 인생의 일부였고 그 실패 덕분에 내 가족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와 미련을 내려놓고 삶 전체를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아통합이고 평안입니다. 노년에 성공한 삶은 화려한 성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삶을 인정하고 매 순간을 감사히 누릴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행복을 느낍니다. 아침 햇살에 미소 짓고 손주의 웃음소리에 기뻐하며 따뜻한 차 한 잔에도 만족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저는 상담가로서 확신합니다. 노년의 평안을 누리고 계신 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성공의 기준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불안 대신 평안으로, 후회 대신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미 당신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년의 성공한 인생을 판단하는 세 번째 기준은 바로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눔이라고 하면 큰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대단한 봉사활동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많은 어르신들의 삶을 보면 의미 있는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자신이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행복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이상 사회적 성취나 경제적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르지만 오히려 이때 나눔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발견한 분들은 놀라울 정도로 활기차고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저는 상담 중에 한 80대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매주 요양원에 가서 글을 읽어주고 함께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그 시간이 자신에게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눈빛은 젊은 사람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손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삶의 경험과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는 내 삶이 아이에게 작은 지혜라도 되길 바란다라고 하셨는데 그 나눔이야말로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의학 연구에서도 나눔은 노년기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삶의 만족도는 훨씬 더 높으며 심지어 수명도 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눔은 단순히 타인을 돕는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치유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늙어서 아무 쓸모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이 제 인생을 다시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나눔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는 것, 외로운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는 것, 손주에게 삶의 지혜를 전하는 것,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작은 봉사를 실천하는 것, 모두가 다 가치 있는 나눔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진심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나눌 수 있고 오히려 작은 나눔일수록 더 깊은 울림을 줄 때가 많습니다. 노년에 성공한 삶은 결국 내가 무엇을 쌓아 올렸는가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나누었는가로 결정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움켜쥐고 혼자만의 만족에 머물면 공허함만 남지만 나누는 순간 내 삶은 타인에게 빛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새로운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성공의 기준은 바로 의미 있는 나눔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위해 작은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나눔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계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년에 성공한 인생을 결정짓는 네 번째 기준은 자기 자신을 수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돌아보며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젊은 날 잘못한 선택, 가족에게 상처를 준 기억, 이루지 못한 꿈들을 떠올리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후회와 자책 속에만 머문다면 노년의 삶은 결코 평안하지 못하고 오히려 괴로움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기 수용은 정신 건강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태도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울과 불안을 줄이며 노년기의 행복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반대로 자기 수용이 부족하면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무너지고 자신을 용납하지 못한 채 고립된 삶을 살게 됩니다. 저는 상담 현장에서 이런 경우를 자주 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실패를 용서하지 못해 스스로를 실패자라 부르며 괴로워하는 어르신, 젊은 날 화를 참지 못해 자녀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 기억을 붙들고 평생을 자책하며 사시는 어르신, 그러나 공통적으로 문제는 그 누구도 그분들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본인은 여전히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작은 시각의 전환만으로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사업 실패 이후 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다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두 자기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의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패도 결국 내 인생의 일부였고 그 실패가 있었기에 우리가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을 용서하려 합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에는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자기 용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큰 자유라고 말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것은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평생 후회와 미련 속에 묶여 살게 되지만 자신을 용서하는 순간 마음은 자유로워지고 노년의 삶은 한층 더 평안해집니다. 실제로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자기 수용은 노년기의 우울을 극복하는 핵심 전략으로 꼽힙니다. 스스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또 다른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젊은 시절 자녀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자녀에게 용기를 내어 그때 미안했다라고 말하고 스스로도 자신을 용서하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회복되었고 본인 역시 새로운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용서하니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제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완벽한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실패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순간 노년의 마음은 후회가 아닌 감사로 바뀝니다. 자기 수용과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껴안고 새로운 의미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성공의 기준은 바로 자기 수용과 용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자신의 과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을 용서하며 평안을 누리고 계신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노년의 성공한 인생을 말할 때 다섯 번째 기준은 바로 끊임없는 배움과 성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배움은 젊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다니고 자격증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 젊을 때 하는 일이라 여기지요. 그러나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시니어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배우고 성장하는 분들이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이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과정이 뇌의 신경세포를 자극해 기억력 감퇴를 늦추고 인지 능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즉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지켜주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한 70대 어르신을 기억합니다.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분인데 은퇴 후 스마트폰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나이 들어 무슨 스마트폰이냐라며 주저하셨지만 조금씩 배우면서 가족들과 더 자주 연락하게 되고 손주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삶의 활력이 커졌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걸 배우니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또 다른 80대 할머니는 그림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젊어서 꿈꾸던 화가의 길을 가지 못했지만 지금은 매일 붓을 들며 이 시간이 나를 살게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움의 힘입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배우는 시니어들은 삶의 만족도가 높고 우울감이 낮으며 심지어 수명까지 길어진다고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배움은 새로운 목표를 만들고 목표는 곧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태도는 나이가 많아도 삶을 젊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저는 상담 중에 내 나이엔 이제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하지만 실제로 배우기 시작하면 누구보다 빨리 기쁨을 느끼고 자신감을 회복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한 어르신은 작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영어 회화를 배우셨는데 처음에는 발음이 어눌해 부끄럽다고 하셨지만 몇 달 뒤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길을 알려주면서 내가 아직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이처럼 배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자기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종교적 관점에서도 배움은 평생 지속되는 과제로 여겨집니다. 지혜를 쌓고 진리를 탐구하며 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은 죽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배우고 성장하는 마음은 영혼을 젊게 유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배움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에게 새로운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것도 배움이고 친구에게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는 것도 성장이며 책을 한 권 읽고 삶을 곱씹는 것도 충분히 값진 배움입니다.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배우려는 태도입니다. 노년에 배우는 사람은 늘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설렘 속에 살고 그 설렘이 바로 삶을 풍성하게 채워줍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젊고 살아있는 존재로 남습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 성공의 기준은 바로 배움과 성장의 지속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고 그 배움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계시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에 성공한 인생을 이루는 다섯 가지 기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마음의 평안, 의미 있는 나눔, 자기 수용과 용서, 그리고 배움과 성장의 지속, 이 다섯 가지는 삶을 화려하게 꾸미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세워주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결코 특별한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년은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와 도전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상담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은 오히려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더 깊고 풍성한 의미를 발견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70이 넘어 화해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을 흘리며 오랜 갈등을 풀었고, 어떤 분은 80이 되어 봉사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이라고 고백하셨으며, 또 다른 분은 90이 넘어서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며 세상과 소통하는 기쁨을 누리셨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순간이야말로 새로운 희망과 도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삶으로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과거에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태도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기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건강하게 하루를 걷는 것이 성공이고, 누군가에게는 가족과 화해하는 것이 성공이며, 또 누군가에게는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성공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실패가 많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후회가 남아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회복하고 평안을 찾고 나누고 자신을 용서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희망은 과거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습니다. 도전은 젊은 사람만의 특권이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남은 날들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고백이야말로 성공의 선언이며 앞으로의 삶을 풍성하게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소중하고 값진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로, 무력감이 아니라 희망으로, 후회가 아니라 도전으로 채워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은 참 잘 살았다.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새로운 깨달음을 전해드렸다면 이제는 그 감동을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고 또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앞으로도 삶을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모여 이 채널이 단순한 정보 전달의 공간을 넘어 서로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나는 인생에서 이것만은 이루었다라는 고백, 내가 지금 평안을 누리는 이유라는 나눔, 내가 늦게라도 시작한 도전이라는 이야기, 이런 댓글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삶을 위한 작은 선택이지만 그 선택은 저희에게는 큰 격려이며 더 많은 분들에게는 희망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에 함께해 주신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년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새로운 희망과 도전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저와 함께 걸어가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